자, 요 페이지요. 페이지 4로 보겠습니다. 페이지 4. 자요. 한번 보시면, 밀보 총칙을 먼저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 표의자라고 하고요. 을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 한다? 이것을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라 한다? 의사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법률 사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일치를 하죠. 그럼 여기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을 뭐라 한다? 원인이다. 이렇게 하고, 이 원인에는 뭐가 있어요? 원인에는 뭐가 있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법률의 규정을 뭐라 한다? 법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 말이고요. 갑은 을한테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고요.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청구권이 있다.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법률 효과. 이것을 뭐라 한다?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다 배웠죠? 청구권은 권리고, 여기는 의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해야죠. 권리, 의무, 관계. 이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 한다? 권리, 관계라고 하고,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법률 관계하고 비교가 되는 게 무슨 관계다? 인간 관계다. 이렇게, 인간 관계, 이렇게. 이런 법률 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이것을 실체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체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요, 소유자는 갑인데요, 소유자, 등기는 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등기를 뭐라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죠. 왜요? 소유자가 누구죠? 권리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권리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죠.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하고, 법률의 규정은 뭐가 있다? 여기서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부당이득. 다른 말로 뭐다? 불법 행위가 있죠. 불법 행위.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준법률 행위가 있고요. 준법률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사무관리가 있다. 사무관리. 이것은 암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암기요. 그 다음에 여기 법률 행위는 뭐죠? 법률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죠. 그래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한 개의 뭐라 한다? 단독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개의 뭐라 한다? 계약이라고 하고,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합동행위는 뭐가 있다? 사단, 법인, 설립행위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봐. 문제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에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법률 요건이 아닌 건 뭐 묻는 거예요? 법률 효과를 묻는 것이다. 법률 효과. 알겠죠? 자, 두 번째요.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뭐 물어? 법률의 규정을 묻는 것이다. 됐죠, 지금? 단독행위가 아닌 건 뭘 묻는 것이다? 계약을 묻는 것이다. 합동행위는 그거 시험에 안 나와.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뭘 물어? 계약을 묻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요, 우리가 단독행위하고 계약하고 네 가지가 항상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다 있으니까 단독이 있고 계약이 이렇게 있죠. 그럼 단독에는 뭐가 있다? 여기서 일방행위가 있죠. 일방행위예요. 그 다음에 계약에 해제권이 있죠? 해제권이 있고, 여기 유증이 있고, 유증. 그 다음에 채무 면제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에서 이제 계약은 뭐죠? 일방예약이죠. 예약.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죠? 해제가 아니고 무슨 해제다? 합의. 합의 해제. 계약이죠. 유증이 아니고 뭐다? 증여. 증여는 뭐죠? 편무계약이죠. 면제가 아니고 뭐다? 채무인수. 채무인수. 이렇게요. 이런 것은 뭐다? 다 계약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넷 중에 하나가 정답이 돼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 것이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상대방이 있다. 있으면 뭐가 있다? 면제가 있고, 채권자죠. 채무자 상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매도 뭐죠? 상대방의 철회가 있고, 본인의 뭐가 있고, 추인이 있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고, 해제가 있고, 해지가 있고, 취소가 있고, 이렇게 취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면제, 상계, 철회, 추인, 동의, 해제, 해지, 취소, 이렇게 있죠. 상대방이 없는 것은 뭐가 있다? 없는 것은 유언하고, 유증하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다? 소유권하고 또 뭐가 있어? 점유권이죠. 그래서 소유권, 점유권에 뭐가 있어? 포기가 있고 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또 시험에 뭐가 나온다? 상대방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걸 묻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 시험에 나오는 건 법률 요건이 아닌 것, 법률 효과를 묻는 것이다. 법률 행위가 아닌 것, 법률의 규정을 묻는 것이다. 단독 행위가 아닌 것, 계약을 묻는 것이다. 상대방 있는 것이 아닌 것, 상대방 없는 것을 묻는 것이다. 알겠죠? 이것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가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지금? 이게 암기가 안 되면 큰일 나죠. 특히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단독행위 있죠? 이 단독행위를 우리 뭐냐? 이것을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형성권. 그럼 여기서 이제 형성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형성권은요,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뭐한다? 발생하고, 변경하고, 그래 뭐란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발생, 변경, 소멸. 일방적이란 말이 뭐지? 일방적. 상대방에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일방적.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해제나 취소나 해제할 때는 상대방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알겠죠? 여기요. 발생은 뭐죠? 발생은 무슨 매수청권, 매수. 변경은요. 무슨 증해 가고 감해 가고 무슨 분할. 여기는요. 무슨 뭐다? 소멸. 이렇게 소멸. 여기는 뭐다? 여기는 다 청권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뒤에는 뭐로 되어 있어도 청구권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는 청구권이 아니고 뭐인 것? 형성권인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왔어. 우리 시험에도 한번 나왔죠. 뭐가 나왔냐? 수급인의 도구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청권. 청권 앞에 뭐가 있어? 설정 등기죠? 설정 등기죠. 그것은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다, 청구권이죠. 그리고 여기요, 매수다, 증감이다, 분할이다, 소멸이다. 이렇게 있으면, 청구란 말 앞에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형성권은 뭐죠? 그것은 처분행위에 속해요. 또 형성권은요,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단독행위다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계약은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다 보는 것이죠. 여기까지요. 잠깐 정리를 해. 자, 그럼요. 자료 봐, 자료. 페이지, 여러분요. 5페이지 자료를 보면 다른 것은 여러분요. 다 필요가 없고 어디를 보냐?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법률행위를 봐. 두 번째 페이지 법률행위. 법률행위 봤어요? 자, 거기 보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 요소라는 2페이지 나와 있죠?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며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범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원하는 대로. 됐죠?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좀 이따 보고 단독행위를 봐. 일방행위. 상대방 있는이죠? 상대방 있는 건 뭐다? 면제, 상계 이런 것들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줄거봐. 대리권 수여 줄거. 대리권 수여 줄거.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 후에 줄 긋고 후 동그라미하고 채무승인. 우린 봐봐. 이런 봐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돈을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채무를 승인했단 말이 뭐죠? 돈 갚아줄게 이 말이잖아요. 안 갚아도 되는데 돈 갚아준다고 하니까 새로 빚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상대방 없는이죠. 유원, 유증, 재단법 설명이 소유권의 포기죠. 3번은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뭐를 할 수 없다?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다만 면제나 유원, 유증이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붙일 수 있다. 알겠죠? 면제는 왜 붙일 수 있죠? 상대방한테 유리하니까. 작년 우리 시험에 났단 말이죠. 자, 단독행위는요, 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보면 뭐가 있냐면 법률이 단독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해제권은 단독이죠? 근데 합의로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합의로도.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뭐냐면 5번 봐봐요. 채권자 취소권은요, 재판상으로만 행사하죠. 재판상. 채권자 취소권. 그런데 이 채권자 취소권은요, 두 가지가 더 있죠. 반드시 재판으로만 행사해야 돼. 채권자 취소권은. 두 번째 채권자 취소권은요, 법정지상권이 안 돼.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있을 건데 거기에. 그 다음에 또 채권자 취소권은요,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통정어의 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네 가지가 논점이다. 첫 번째, 반드시 재판상로만 행사한다. 두 번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 여러분 책에다 나와 있는데 쓰려면 쓰세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중매매 X.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다?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에서 가능. 통정허위 표시에서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렇게요.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 한번 봐봐요. 6번은요, 청구권으로 불리지만 실질은 형성권인 것 이렇게 나와 있나요? 맨 끝에 청구 앞에 무슨 말 있죠? 매수, 증감, 분할, 소멸이란 말이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가 시험이 났죠?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줄거봐.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다. 이게 시험이 났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줄이고 이제 봐.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자, 이건 줄이고, 자, 그럼 봐. 여기서 여러분요, 여기 법률 요건이죠? 이 원인을 뭐라 한다? 이것을 뭐라 한다?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채권행위. 채권행위는 뭐다? 의무부담행위예요. 의무부담행위요. 그럼 여기 한번 잘 봐봐. 여기 가방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니까 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의무가. 여러분, 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무는 어떻게 해야 돼? 이행을 해야죠? 그래서 이행에 문제를 남긴다. 그래서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라고? 해제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의무부담 채권행위는 누가 하는 것이냐?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죠. 569조. 누구든지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요, 이렇게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를 딱 해주죠. 등기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갑에서 을 앞으로 바뀌죠. 우리 이것을 뭐란다? 물권행위라고 하고, 물권행위는 무슨 행위라고 한다? 처분행위라고 하고,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을 처분이라고 그래. 이행에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물권이죠. 이건 뭐죠? 처분이잖아요. 이행에 문제가 없다 이 말은 이행에 문제가 없다.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자, 그럼 봐봐요. 물권이 뭐가 물권이죠? 물권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이나 제한 물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거나 소멸하는 거, 물권이 발생하고 소유권에 이전하고 변경되고 소멸하는 거, 그걸 물권행위라고 그래. 그 물권행위를 뭐라 한다?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처분행위는 어떻게 된다? 처분 권한자가 할 수 있어. 처분 권한자가요.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자만 할 수 있어. 알겠죠? 처분행위 누가 한다? 처분 권한자가 한다. 처분 권한자. 처분행위 처분 권한자가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처분 권한이 없으면 뭐가 된다? 그것은 무효가 돼.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물권행위는 뭐다? 뭐가 물권이다? 물권은 방금 얘기했죠? 여기 준물권은 뭐다? 준물권. 물권은 아닌데 이행에 문제가 없는 거. 뭐가 있다? 채권양도요. 그러면 채권양도 한번 봐봐요. 자, 갑이요, 을한테요, 돈 1억 받을 게 있어요. 그런데 갑이 가서 채권을요, 병한테 넘겼어요. 병한테 그러면 차용증만 넘기면 되죠. 더 뭐 줄 게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이행에 문제가 없는 걸,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이행 문제가 없죠? 그걸 처분행위라고 그래. 그러니까 준물권행위 딱 하나만 암기하면 돼. 뭐가 있다? 준물권행위는 채권양도, 준물권행위다. 알겠죠? 이행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채권행위 다른 말은 뭐다? 의무부담행위 봐봐요.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는 뭐죠?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면 다음 주에서 채권행위가 아닌 것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채권행위가 아닌 거 한번 봐봐. 매매, 교환, 증여, 임대차. 채권행위가 아닌 거 몇 번이에요? 채권행위가 아닌 거. 다 계약 아니에요. 다. 무상계약, 유상계약 다 계약 아니에요. 계약은 다 채권행위예요. 그리고 여기 봐봐. 계약이 채권행위라니까. 그럼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나와? 유상계약은 매매, 교환, 환매, 그 다음에 임대차 이렇게 나오죠. 무상은 증여, 사용대차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여는 계약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증여는 우리가 매매 계약이에요. 교환 계약이에요. 환매도 계약이에요. 증여도 계약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계약은 다 뭐라고 한다? 채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만 채권행위가 아니다? 계약은 아닌 거 빼고. 그 뭐가 있다? 물권행위죠. 물권.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저당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라 한다?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물권행위 뭐가 있다? 채권, 양도.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의무부담행위요. 자, 의무부담행위 봐, 자료. 1번,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는 무권리자도 할 수 있다. 무권리자. 두 번째 줄, 타인의 물건을 매매한 경우에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처분행위는요, 물권행위죠. 물권행위, 소유권 이전, 자물권 설정, 준물권행위, 채권양도 줄고, 채권양도, 이것을 물권행위고. 세 번째 줄 맨 끝에 뭐라고 나왔죠? 처분권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 처분권 없는 자,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불안하니까요, 써. 의무부담행위다, 써. 의무부담행위다, 써. 이걸 써. 매매, 교환, 증여, 임대차. 매매, 교환, 증여, 임대차. 알겠죠?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나 임대차, 이것을 뭐라고 한다? 채권행위다. 계약이다. 계약. 채권행위다. 이러면 예약은 예약. 예약은 아까 뭐라고 했지?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약도 뭐다? 의무 부담행위다. 채권행위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시험에 채권행위 아닌 것이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출연행위를 봐봐요. 여러분, 출연은 뭐죠? 뭐가 출연이죠? 출연하고 비출연을 봐봐. 출연 봐봐. 봐봐요. 갑하고 라고 매매계약을 하죠? 그러면 갑은 너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갑이 너한테 등기 해주면 어떻게 돼요? 갑의 재산은 뭐가 되고? 다운. 을의 재산은 업되죠? 이걸 출연이라고 그래. 을이 만약에 잔금을 준다고 해봐. 잔금을 주면요, 을의 재산은 뭐 되고? 내려가고, 갑의 재산은 업되죠? 이걸 출연이라고 그래. 그런데요, 상대방은 내려갔는데 업되지 않거나, 업됐는데 내려가지 않거나, 그걸 뭐라 한다? 비출연. 여러분요, 대리권 봐봐요. 본인 갑이요, 이렇게 병하고 있잖아요.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대리권을 주면은 을의 대리인의 재산이 업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비출연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권 수여는. 거기 한번 봐봐요. 출연행위는 자기의 재산을 감소,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켜요. 출연행위는 뭐가 있냐? 줄고, 유상행위 줄고, 가운데 보면 또 맨 끝에 보면 무상행위 줄고, 그래서 유상행위하고 무상행위가 둘 다 출연행위예요. 그런데 비출연행위는요, 그렇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리권 수여예요. 그러면 대리권 수여 맨 끝에 박스에 대리권 수여행위 박스라고. 대리권 수여행위 박스 했어요? 거기에 모두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첫 번째 대리권 수여는 뭐다? 의사표시. 두 번째는 뭐다? 비출연행위. 세 번째는 뭐다? 불요식행위. 이 대리권 수여가, 이 문제가 만약에 다음 중에서 불요식행위인 것은, 그러면 이게 대리권 수여가 정답. 그 다음에 비출연행위인 것은 그럼 대리권 수여. 이렇단 말이죠. 알겠죠?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고 비출연이고 불요식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요식행위 줄고 6번에 요식행위 제목에 요식행위다 써.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써. 요식행위는 뭐다?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 특별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자, 주된행위하고 종된행위 있죠. 그럼 주된행위 종된행위 봐봐. 여기 봐봐. 전세금 있죠? 전세금 있어. 뭐가 있다? 전세권이 있죠. 요역지가 있다? 그럼 뭐가 있다? 지역권이 있죠. 지역권. 그럼 여기 피담보 채권이 있다? 그럼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전유 부분이 있다? 전유 부분. 그럼 뭐가 있다? 대지 사용권이 있죠. 대지권. 그 다음에 여기 부부 혼인이 있죠. 혼인계약을 했다? 혼인. 그러면 부부 재산계약이다. 부부 재산계약. 이렇게.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뭐란다? 그래서 우리는 주된 계약이라고 하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주된 계약, 종된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된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무슨 계약이다? 주된 계약. 무슨 계약? 종된 계약. 이렇게. 혼인하고 부부재산 계약하고, 전유부분하고 대지권하고, 채권하고 저당권하고, 요역지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금하고 전세권하고, 이렇게. 지금 이해되셨어요? 알겠죠?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이렇게. 별것도 아니죠. 0.5초 만에 끝나는 거니까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옆에가 뭐가 나오죠? 이제 법률 사실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뭐죠? 권리 변동이 나오죠? 그래서 법률 사실하고 권리 변동까지 한번 보도록 한단 말이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아까 법률행위 여러분 했어요? 안 했어요? 법률행위 했어? 안 했어? 법률행위 했죠? 여러분 이것은요,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시험이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면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이것을 암기해야 돼.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강의 듣는 것은 자꾸 동영상 강의 들어가지 말고 뭐 들으라고 했죠? 10분 특강을 들으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강의 들을 때 10분 특강을 어떻게 듣냐? 이거 강의 오늘 지금 들은 거 있잖아요. 이 들은 부분에 10분 특강을 해가지고 해놓은 거 있죠. 이 부분을 한 번 듣지 말고 10월 부탁인데 뭐요? 구조가 생길 때까지 2번, 3번, 10번씩 들으란 말이죠. 그걸 자꾸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해가지고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지. 그것을 한 번 듣고 스쳐가니까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왜? 적당히 알고 넘어가니까 가서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오늘 같은 비 오는 날 봐봐요. 또 비 맞으면요 다 쓸려 내려가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비를 맞아도 뭔가 이게요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남아 있어야 되는데 굳은 살이 박히기 전에 어떻게 하니까 다른 데 넘어가고 하니까 흐물흐물해 있다가 비 오면 또 쓱 내려가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암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좀 보면서 나름대로 여러분 이렇게 행간편으로 이렇게 표시해놨다가 이걸 암기하면 돼요. 알겠죠? 이 부분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설명을 막 자세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법률 사실 볼까요? 법률 사실은 뭐가 있어요? 용태하고 뭐가 있어? 사건이죠. 자, 용태가 뭐예요? 용태. 사건이 아닌 거. 사건은 뭐예요? 용태가 아닌 거. 용태는 뭐다? 인간의 정신작용. 정신작용에 따른 뭐다? 태양이다 이 말이죠. 정신작용에 따른 태양이다. 그것을 말한다? 용태라고 한다. 용태. 알겠죠? 그러면 사건은 뭐예요? 정신작용이 아닌 거잖아요. 정신작용이 아닌 거. 그걸 사건이라고 하죠. 간단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건은 뭐가 있어요? 사건은 뭐가 있다? 시간의 경과. 이것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뭐가 있다? 취득시효. 그다음에 뭐가 있다? 소멸시효 이런 것들 시간의 경과 사건이죠. 그래서 사건은 뭐다?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어?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는. 그러고 나서 시간의 경과는 법률 사실에 속한다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시간의 경과는 법률 사실이다. 우리 지금 뭘 배우고 있죠? 법률 사실 배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죠. 용태는요 머릿속에 봐봐. 법적인 것들을 머릿속에다가 정리해놨다 이 말이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된다? 여기 외부적 용태는 뭐죠? 외부적 용태는 머릿속에 있는 그 법적인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끄집어내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해? 행위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내부적 용태는요 계속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있다? 선의하고 악의가 있죠. 선의는 뭐다? 모른다. 악의는 뭐다? 안다. 나 그거 아는데? 이거죠.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 나 아는데? 모르는데? 이러고. 그것은 뭐라고 한다? 그것은 법률 사실인데 용태에 속하는 거죠. 여기 외부적 행위는요, 뭐가 있다? 적법 행위가 있고, 적법 행위. 또 여기서 뭐가 있다? 위법 행위가 있잖아요. 여러분, 위법 행위는 뭐가 있어요? 위법 행위는 채무 불이행하고, 뭐가 있다? 불법 행위가 있죠? 불법 행위하고 채무 불이행하고 불법 행위하고 두 가지가 있죠. 이것을 위법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채무 불이행하고 뭐하고 불법 행위하고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자, 여기서 문제예요. 우리가요 이 불법 행위가 이런 뭐가 있어? 불법 행위 뭐가 있어? 사기 강박이 바로 불법 행위 아니에요. 사기 강박이 말이죠. 사기 강박은 위법함으로 그런 말 하죠. 왜? 불법 행위는 어디에 속해? 위법 행위에 속하니까 사기나 강박은 위법 행위로서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적법행위죠. 적법행위는 뭐가 있다? 여기 이제 법률행위죠. 이런 봐봐. 어떤 분이요. 법률행위가 어떻게 법률 사실이냐. 법률행위는 계약인데. 맞죠. 법률행위가 법률 사실이 아니고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뭐가? 의사, 표시가 법률 사실이라고. 알겠죠? 준 법률행위가 법률 사실이 아니고 준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여기 뭐가 있다? 표현행위하고 사실행위가 있잖아요. 사실행위는 뭐가 있어? 순수사실행위하고 혼합사실행위가 있잖아요. 순수사실행위 뭐가 있죠?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혼합사실행위는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물건의 인도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죠? 준법령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표현행위는 뭐가 있다? 의사의 통지가 있죠.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요, 아무튼 맨 끝에가 무슨 말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있으면 된다? 여기 최고하고 뭐하고 거절이란 말이 있으면 된다. 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는요, 맨 끝에가 아무튼 무슨 말이 있으면 돼요? 통지하고 승인하고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감정은요, 용서죠. 용서. 그런데 여기 봐봐요. 여기요, 사실행위하고 감정의 표시, 여기까지는 대리가 안 돼요. 우리가 용서를 대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요, 여기 이것은 뭐가 돼요? 대리가 된다 이 말이죠. 대리가 된다. 이건요, 대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대리가 안 된다.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의사표시는 뭐가 있어요? 다 했잖아요 아까. 의사표시는 상대방 뭐죠? 단독행위가 있고 뭐가 있다? 계약이 있고 합동행위죠.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상대방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아까 우리 했었죠? 면제하고 뭐하고 상계하고, 그 다음에 무권들에서 본인의 뭐 추인하고, 상대방이 뭐하고 철회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동의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뭐죠? 해제하고 해지하고 취소하고, 이렇게 취소 이렇게. 상대방 없는 것은요, 유원하고 유증하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하고 재단법인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와요? 이게 지금 의사표시잖아요. 이게 지금 의사표시라고.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뭐다? 법률 사실이라고. 알겠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다음 주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준법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거잖아요. 다음 주에서 준법령이 아닌 것은 이거 묻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법률행위, 단독계약, 합동행위를 전부 다 암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를 정확하게 암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암기하든지, 의체거, 최고거절, 의사의 통지, 최고거절, 의체거, 통지, 승인, 승낙, 관통상, 관념의 통지, 관통상, 관념의 통지, 통지, 승인, 승낙, 관통상. 이걸 암기하든지, 둘 중 하나는 암기해야 되겠죠? 이것도 대리가 인정이 되고요, 이것도 대리가 인정이 되죠. 그런데 사실행위하고 감정 용서는 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런데 봐봐. 아까 이거 봐봐. 승낙 있죠, 승낙. 승인이나 승낙이란 말이 있으면 뭐가 돼요? 관념의 통지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봐봐요. 청약에 대한 승낙 봐봐요. 청약에 대한 승낙. 청약에 대한 승낙은 뭐다? 의사 표시로서 법률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가 예외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승낙이란 말이 있으면 관념의 통지인데, 청약에 대한 승낙은 뭐다? 그것은 의사 표시이지 관념의 통지가 아니다. 그런 예외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봐봐요. 이런 봐봐. 이행의 청구죠. 그럼 이행의 청구가 뭐예요? 너 빨리 돈 갚어 이 말이잖아요. 돈 갚어. 이행의 청구를 뭐란다? 이걸 독촉한다고. 독촉을 뭐란다? 최고장을 보낸다. 최고장.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최고란 말이에요. 최고. 그러니까 의사의 통제예요. 그러니까 이행의 청구,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이행의 청구인 거예요. 이행의 청구는 뭐다? 이행의 청구는 뭐예요? 그건 최고예요. 최고니까 뭐다? 준법률행위예요. 최고니까 어디에 속한다? 준법률행위. 이 준법률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준법률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적 행위다. 법률적 행위. 법률적 행위다. 이렇게 준법률행위를. 알겠죠? 그러니까 준이란 말이냐 법률적이나 같은 말이고 법률행위는 아니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럼 다시 문제가 나올 때 거의 뭐 여기서 시험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옛날 17회 때요 엄청나게 복잡하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근데 그렇게 나온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고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이에요. 그렇게 넓게 나온 것은. 그만큼 뭐 우리가 수준이 높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아무튼요 수준을 좀 낮춰서 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뭘 갖는다? 의사표시가 아닌가, 준법령행위가 아닌가, 다음 쪽에서 공통적 요소가 아닌가, 뭐라 한다? 뭐 앞에서요. 채무자의 채권자의 면제, 채무자의 상계, 무권들에서 본인의 추인, 상대방의 철회권, 그 다음에 5번에서요. 의사의 통제, 여기 뭐죠? 최고,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죠? 그러면요. 세 개는, 네 개는 뭐다? 법률행위 의사표시에 속하는데, 하나는 뭐다? 준법률에 속하네. 이걸 알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을 먼저 우리가 구별하고 이것을 암기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림에도요 다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우리가 강의 노트에 보면은요, 강의 노트에 8페이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알겠죠? 그럼 강의 노트 9페이지 있고, 여기 자료 한번 봐봐. 이제 자료요. 자료 보면 거기 뭐 다 나와 있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가운데 박스 보면 나와 있죠. 단독하고 계약하고
왼쪽은 단독이고 오른쪽은 계약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밑에 한번 봐봐요. 그 밑에 준법령이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적 행위죠. 법률적.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요. 의체가 관통상이죠. 그러니까 관념의 통지 보면은 앞에가 무슨 말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봐봐요. 15조 보면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촉구 동그라미, 촉구를 뭐라 한다? 최고라고 그래. 의사통지 그 가운데 보면 각종의 최고되어 있죠? 15조에 보면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할 때 촉구 동그라미, 촉구란 말이 뭐냐? 최고란 말이라고. 알겠죠? 최고. 여기 몇 페이지냐? 3페이지 보고 계세요? 3페이지 저 뒤에. 3페이지 맨 밑에 박스 보자, 박스. 박스 의사의 통지라고 되어 있죠? 박스에. 안 돼 있어요? 거기 뒤에. 돼 있어요? 자, 그럼 보면 거기 촉구 이렇게요. 그러면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의사의 통지 맨 마지막에 보면 이행의 청구라고 되어 있죠? 이행의 청구가 뭐예요? 독촉이죠, 독촉. 다른 말 뭐다? 최고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간념의 통지는요? 간념의 통지를 봐봐. 두 번째 줄로 봐봐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 아까 말했죠. 대리권 수여는 뭐라고 그랬죠? 의사 표시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뭐냐?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통지예요. 통지. 그러니까 그것은 관념의 통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표시는 통지를 의미한다. 통이니까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아니고 대리권 수여의 통지 이 말이죠. 그러니까 관념의 통지다. 대리권 수여는 뭐다? 수여. 대리권 수여는 뭐다? 의사 표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뭐다? 관념의 통지. 아시겠죠? 이행의 청구는 뭐다? 이행의 청구는 다른 말로 최고죠? 최고. 최고니까 의사의 통지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그것을 잘 알아라 이 말이죠. 자, 비표현행위 사실행위 봐봐요. 매주가 발명, 사부 선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니은 위법행위는 뭐가 있다? 채무불행하고 불법행위가 있고, 내부적 용태는 뭐가 있다? 니은에 보면 악이 알고 있다, 선이 모른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만 더 봐. 이제 하나만 한 장 더 넘기면 뭘 보냐? 권리 변동. 여기까지 봐야 돼요. 권리 변동. 권리 변동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봐.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하고 법률행위요 단독계약 합동행위를 봤죠? 준법령이 한번 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볼 것은 뭐를 보냐면 권리 변동을 봐요. 권리 변동이 뭐예요? 권리 변동이 여기 봐봐요. 여기 등기죠? 등기를 이렇게 하죠. 등기 청권, 등기요. 이렇게 등기하죠. 이렇게 등기. 그럼 등기 가면 권리가요. 소유권이 어떻게 되죠? 소유권이 뭐가 된다? 발생을 하죠. 누구한테 발생해요? 을한테요. 변경이 되죠. 어떻게 변경이 돼요? 갑에서 누가 앞으로요? 을 앞으로요? 소멸하죠. 누구의 권리가 소멸해요? 갑의 권리가 소멸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걸 발생 변경 소멸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발생은 뭐다? 여기요 원시 취득이 있어요. 원시 취득.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승계 취득이 있어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이죠. 발생하고 그 다음에 변경이 있어요. 변경이요. 변경은 뭐예요? 변경은 주체의 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내용의 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작용의 변경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소멸은요. 소멸은 뭐가 있다? 소멸은요 여기서 절대적 소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상대적 소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끝으로 가다 뭐 첨언하는 다 똑같으니까. 여기요 절대적은 뭐죠? 건물이 멸실됐어. 건물이 멸실되면 소유권은요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없어지죠. 근데 건물이 멸실됨으로써 뭐가 나온다? 가치적 뭐가 나온다? 가치적 뭐가 나와? 변형물이 나오죠. 가치적 변형물이 있으면 이것은 뭐가 된다? 물상대위를 하죠. 물상대위, 물상대위 하죠. 가치적 변형물 그러면 물상대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물상대위하고 뭐다? 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건이 멸실됐다고 해서 모든 물건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상대적은 뭐죠? 건물은 있어. 여기는 건물이 없죠. 있는데 갑이 을한테 팔았어. 갑이 을한테 팔면 어떻게 돼요? 갑한테는 뭐 한다? 소멸을 하죠. 건물이. 을한테는 뭐가 된다? 발생을 하죠. 발생. 그래서 갑한테 을 앞으로 뭐가 된다? 변경이 되죠. 변경. 그럼 봐봐 여기서요. 소멸이니까 어떻게 돼요? 건물이 있는데 소멸됐죠. 이것을 뭐라 한다?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발생은요. 발생은 뭐죠? 그대로 이해하니까 이것을 이전적 승계, 특정 승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변경을 뭐라 한다?
주체의 변경이라고 그래. 주체의 변경 뭐다?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똑같은 현상이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것은 똑같은 현상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봐봐. 여기서 갑이 을한테 팔죠. 그러면 갑한테 가서 물어보죠. 야, 너 집 어떻게 됐어? 나 을한테 팔았어. 을로 어떻게 됐어? 나 샀어. 그러면 눈이 두 개니까요. 두 사람 다 봐. 아, 그러면 갑에서 을로 뭐가 됐다? 변경이 됐구나 이 말이잖아요. 똑같은 현상을 갑을 바라보느냐 소멸, 을을 바라보느냐 발생, 둘 따로 보느냐 변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주체의 변경이란 말이나 상대적 소멸이란 말이나 이전적 승이란 말이나 다 같은 말이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효력이 좋아졌다 이 말이죠. 효력이 좋아졌다. 작용은. 그럼 여러분 작용은 어떻게 돼요? 2번 저당권이 몇 번 저당권으로?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뭘 한다? 승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번이 1번으로 순위가 승진해. 2번이 1번으로 순위가 승진해.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임차권이죠? 임차권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겨. 대항력이 생겨. 임차권에 대항력이 이렇게. 내용이죠? 여러분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뭐다? 내용은 양적 변경이 있고 질적 변경이 있단 말이죠. 그럼 질적인 건 뭐죠? 물건이 멸실됐는데 이것이 손해배상으로 바뀌어. 손해배상으로. 그럼 물건이 뭐로 바뀌었다? 돈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포도가 뭐로 바뀌었다?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걸 질적이라고 하죠. 양적은요? 양적은 부합이죠. 부합이라든가 가공이라든가 이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1층인데 2층을 중축했거나 2층이 멸실됐거나 또는요 소유권에다가 제한물권이요. 제한물권을 설정한다. 그럼 만약에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1층에다가 전세를 줬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어? 좁아졌어? 좁아졌다 이 말이죠.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양적, 질적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주체 변경은요. 주체를 뭐죠?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바뀌었다? 을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걸 주체가 변경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의 변경이다. OX, X 무슨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이다. 목적물이 부합에 의해서 증가하는 것을 작용의 변경이다. OX, X 무슨 변경이다?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봐야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발생 변경 소멸에서 원시 취득이요. 원시는 절대적 취득을 얘기하는데 원시 취득은 여러분요 어디에서 나온 거냐? 소유권이요. 그럼 소유권은 뭐가 있어요? 소유권은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 매장물 발견, 부합, 호나, 가공 이 8가지를 뭐라 한다? 그것을 원시취득이라고 그래요.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 등 매장물 발견, 부합, 호나, 가공. 알겠죠? 그 다음에요 건물의 신축이 있어. 신축.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한번 봐봐. 갑하고 을하고 청약과 승낙을 하다 보니까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갑이 을한테 처음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죠. 을이 갑한테 처음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권리가 처음으로 발생하죠. 권리가 처음으로 그것을 다 청구권이 처음으로 발생하죠. 청구권 이런 것들을 원시취득이라고 그래. 원시취득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보면 엄마가 아기를 낳죠. 그럼 그 아이는 이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났죠. 그걸 인격권을 취득하는 거야. 원시취득이라고 그래. 그럼 그 아이의 엄마는 뭐를 취득해요? 친권을 취득해요. 친권. 그것도 처음으로 취득하니까 원시취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원시는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을 다 뭐라고 한다? 원시취득이다. 자, 그럼 됐죠? 그럼 여기요. 승계취득은요? 승계는 설정적 승계요. 그러면 설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설정적 승계는 소유권에다가 뭐라는 거? 제한물권. 제한물권을 잡는 것을 설정적이라고 그래. 저당 잡는 거, 전세 잡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전적 승계는요. 이전적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뭐 한다? 특정 승계가 있고 뭐가 있다? 포괄 승계가 있죠. 포괄 승계는 뭐가 있다? 상속하고 회사에 합병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포괄 유증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특정 승계는요 매매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증여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교환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요 특정 승계라고 하고 이것을 포괄 승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이전적이죠. 이전적 여기는 설정적이다 이 말이죠. 소유권의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거. 이전적은요 특정하고 포괄하고 매매, 증여, 교환, 상속, 합병, 포괄, 유증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걸 암기하는 게 중요하고, 첫 번째 어떻게 나온다? 원시 취득이 아닌 것. 1번 취득시효, 2번 선의 취득, 3번 무주물 선점, 4번 부합, 5번 매매. 매매는 어디에 속한다? 승계 취득에 속하죠. 여러분, 원시는 뭐죠?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승계는 넘겨받는 거죠. 넘겨받을 때 이전적은요, 이게 귤이요 8조각이 있다. 그러면 이 귤을 그대로 8조각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넘겨받으면 이전적이라고 그래. 그냥 우리가 집을 사면 어떻게 돼요? 그 집 그대로 넘겨받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정적은요, 가지고 있는 거 8조각인데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만 준다. 일부만. 그걸 설정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집에다가 전세를 놓으면은 내가 집을 다 준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와서 좀 잠자나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설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여기서 또 이게 나오죠. 이게 다음 주에서 이전적 승계가 아닌가? 뭘 묻는다? 설정적을 묻는 거죠. 알겠죠? 두 번째 여기서는요, 특정 승계가 아닌가? 뭘 물어? 포괄 승계를 묻는 거죠. 이해됐죠, 지금? 특정과 포괄을 합해서 다 뭐라고 한다? 이전이죠. 이 두 개를 다 합해서 뭐라고 한다? 승계 취득이죠.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은 이것을 묻는 거죠. 승계 취득.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가 아닌가? 뭘 물어봐? 이전적을 묻는 거죠.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 상속의 경우는 뭐다? 상속은 포괄이고, 상속은 이전적이고, 상속은 승계 취득이다 이 말이지, 이게. 여기는요, 매매죠. 매매는 특정이고, 매매는 이전적이고, 매매는 승계 취득이다 이 말이죠, 이게. 동포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나와? 시험은요, 매매는 이전적이다. 맞는 거죠? 상속은 승계 취득이다. 맞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이걸 가지고 상속은 포괄인데 큰일 나 그러면 상속은 포괄이죠. 그런데 걔는 자기네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전이고 할배가 누구예요? 승계 아니에요. 그 설계 족보 보는 거잖아요, 지금. DNA가 다 똑같다 이 말이지,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포괄은 뭐다? 상속은 포괄이면서 이전이면서 승계. 매매는 특정이면서 이전이면서 승계. 이해됐죠? 그래서 이 전체를 말한다? 승계 취득을 한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여기서 나올 확률이 제일 많죠. 왜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죠. 갑하고 을하고 시험에 나올 때 이게 나와. 갑과 을이 측량과 승낙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등 깼는데 을은 다시 병한테 또 전세를 놨다. 이렇게. 1번 을이 병에게 전세를 놓은 것은 승계 취득이다. 맞아 틀려? 뭘 떨기를 왜 떨어? 전세 놓은 것은 설정기니까 승계 취득 아니에요. 을이 병에게 전세 놓은 것은 승계 취득이다. 갑이 을에게 등 깨줬죠?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줘서 을이 취득하는 것은 원시 취득이다. OX 뭐다? 승계 취득이면 이전적이면서 승계 취득, 특정 승계, 매매죠. 매매. 갑이 을에 대해서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은 법률 사실이다. OX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사라고 하는 것은 법률 사실이다. OX 왜 오해요? 청약은 의사표시 법률 사실 아니에요. 청약은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 합치해서 성립받은 계약은 법률 요건이다. OX O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금 지급 청구권은 법률 효과에 속한다. OX O 그렇게 나온다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이 그림을 봐야 되겠죠. 그림을 보는데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걸 우리가 뭐 많이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보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책을 볼 때 내가 어떻게 보는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면적으로 암기하면 뭐예요? 편면적으로 암기하면 한 문제도 못 맞춰요. 요즘은. 옛날에는 다 편면적으로 가지고 특정한 매매만 암고 그 다음에 뭐죠? 상속은 포괄만 암기했어. 사람들이 다. 그건 아주 옛날 적에 뇌 기능이 극히 발달하지 않았을 때 문제고, 알겠죠? 지금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지금 좀 더 입체적으로 아시겠죠? 그런데 입체적이라고 해서 뭐 무섭냐? 그건 아니고 처음부터 공부할 때 어떻게 문제가 출제된 것을 알면서 보면 간단해 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원시가 아닌 것은 승계를 묻는 것이다. 승계다. 승계는 뭐가 있다? 이전적과 설정적이 있다. 그럼 설정이라는 것은 다 준다, 일부 안 준다? 일부. 이전은 뭐가 있다? 특정과 포괄이 있다. 다 준다.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다? 특정은 포괄이다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뭐죠? 매매는 포괄이다 그러면 안 되죠. 상속은 특정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둘 다를 뭐라고 한다? 이전이라고 하죠. 둘 다를 뭐라고 한다? 승계라고 하지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원시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요, 주체가 변경된다. 주체.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이 있다. 작용이 있다. 작용은 효력이다. 이거 잘 나와. 작용. 대항력이 있다. 승진한다. 효력이 좋아졌다. 작용이다. 변경에 속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소멸이다. 물건 자체가 없어지면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지만 가치적 변형물이 있으면 질권과 저당권은 물상대의하니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상대적 소멸이라는 말은 건물이 없어졌다, 없어지지 않았다. 건물은 멸실되지 않고 있는데 소유자가 바뀐 것을 얘기한다. 상대적 소멸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주체가 변경됐다고 얘기한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전적 승계다.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됐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하는 말은 누구를 보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전적 승계란 말이나 주체가 변경됐단 말이나 그 다음에 뭐가 됐다? 상대적 소멸이란 말은 같은 말이다. 그래서 뭐라고 시험에 나오냐? 여기 나와 상대적 소멸은 주체의 변경을 의미한다. OX, O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지금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가 그걸 알면서 여러분요 강의 노트 한번 볼까요? 강의 하나 한번 볼까요? 자, 강의 안을 보시면 거기 여러분요 권리의 발생이라고 나와 있나요? 권리의 발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발생은 뭐다? 원시취득은 시효취득,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이런 것들이 있죠? 다 써놨죠? 부합, 원화, 가공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에 의한 청구권 이런 것들. 승계취득은 이전적하고 설정이죠? 특정 승계는 매매고 포괄 승계는 상속이고 맨 그때 써놨죠? 매매는 특정 승계면서 이전적 승계면서 승계취득이고 상속은 포괄 승계면서 이전적 승계면서 승계취득이다. 해놨죠? 자, 권리 변경은요 주체 변경. 주체 변경은 뭐다? 이전적 승계.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내용의 변경은 질적과 양적이죠. 질적은요 물건이 뭐로 바뀌었다? 손해배상으로. 알겠죠? 양적은요 소유권이 제한물권이 설정됐다 이런 것들. 3번의 작용이죠. 작용은요 2번이 1번으로 승진하거나 임차권이 뭐를 취득하는 것? 대항력을 취득해. 소멸은요 목적물이 멸실한다. 절대적 소멸. 알겠죠? 소유자가 바뀐다. 상대적 소멸이다 이 말이 상대적 소멸. 그래서 상대적 소멸을 뭐라고 써놨어? 상대적 소멸은 이전적 승계 주체의 변경하고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민법 총칙에서 상당히 양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시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하루 그냥 가가지고 마음 잡고 그냥 한 10번 정도 봐가지고 암기해버리는 게 제일 낫다 이 말이죠. 내 말은 알겠죠? 그러고 나면 민총은 뭐만 어렵냐? 법률행위 해석하고 107조 비진위 표시를 이해하는데 그것만 좀 어려워. 알겠죠? 그 외에 민총은 나머지는 사실 뭐 이해과목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건 쓸데없는 소리고 우리가 물권 채권 했잖아요.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한 번 듣고 구조를 보고 암기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있죠. 다음 주에는 여러분요 어떻게 하면 민법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수요일 있죠.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이 근로자의 날인가 뭐 그래요. 근로자인가 노동자의 날인가 알겠죠? 그날은 원래 이제 강의를 하기는 약간 전에는 강의를 하고 뭐 이렇게 관계 없었는데요. 요즘은 학원들이 다 쉬어요. 근로자의 날은 와도 노동 근로기준법이 강화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날을 강의를 하기보다는 아마 광고를 할 건데요.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를 한번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9시부터. 여러분 9시까지인가 와가지고, 아니 9시 반까지인가 와가지고 여기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시간대로 해가지고요. 오전 시간 끝내고 오후 시간 끝내고. 근데 지금은 뭐 그러니까요. 오전 끝내고 오후까지 할 때 막 이렇게 원래는 시간을 몇 시간 이렇게 쉬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진 않고요. 1차 끝나고 난 다음에요. 한 3시 정도에 다 끝날 거예요. 1차 바로 시험 끝나고요. 2차 있죠? 2차 있잖아요. 2차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바로 끝나고 한 20분 있다가 2차를 바로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5시 반에 끝나 4시 반이라서 5시 정도에 끝나야 돼요. 그러면 처음이니까 너무 그렇고요. 그러니까 1차 하고 바로 2차 바로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모의고사 보실 분들은 오늘 말고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모의고사 신청서를 써놓고요. 거기다가 접수번호하고 손번호를 써야 되거든요. 연습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손번호하고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요. 이번 시험은 점수를 따로 뭐 여러분들 하거나 뭐 체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은 여러분 시험은 이렇게 친다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요 5월달부터는 모의고사를 한번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거니까요. 너무 막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일단 오셔가지고 답안지 있죠? 답안지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작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제가 와가지고 할 거니까요. 5월 1일 날 학원에서 시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5월 1일 날 보는 것은 다 같이 뭐 보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차후로 뭐 복사해서 주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학원에 오셔가지고 보실 분들만 신청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복사, 이게 별것도 아닌데, 별것 아니에요. 근데 막, 두 번 쓰면 복사를 하니까 그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알겠죠? 똑같은 것을.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은 학원에 오셔가지고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만약에 시험을 안 보는데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요, 페널티로 해가지고 3,000원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야지 여러분요, 시험을 본다. 그리고 누가 전번에 나는 오고 싶은데 무슨 일이 있어도 못 온다고 미리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 그래서요, 일단 안 하면,